한국 방위산업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전과 혁신이 공존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항공 강국들이 독점해온 전투기 엔진 개발의 벽은 대한민국에게 언제나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산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섭씨 1300도를 버틸 수 있는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개발해내면서 한국의 하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미러 중 유럽이 50년 넘게 축적한 내열 합금과 코팅 기술, 그리고 냉각 구조 혁신 없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진짜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코팅 기술이 왜 혁명이냐고?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금속을 녹이지 않고 버티는 정도의 기술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초음속 비행, 급기동, 그리고 극한의 연료 분사 과정에서 엔진 내부는 언제나 섭씨 1300년에서 1700년도의 초고온에 노출된다. 이 온도에서는 세계 최고급 특수합금조차도 서서히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수십 배 얇은 두께로 금속 표면을 감싸는 나노 코팅층 기술이다. 이 코팅이 제대로 입혀져야만 전투기 엔진이 수천 시간의 혹독한 작전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정비 없이 완벽히 버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연구진이 바로 그 영역에서 세계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두산그룹이 국내 최초로 16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완성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팅이 없다면 내구성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온 내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코팅 기술을 국가적으로 투자해왔다. 중국조차도 최근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를 선보이며 외형은 따라잡았지만 코팅과 합금, 냉각 기술력의 벽을 실감하고 있다. 현장에서조차 중국은 아직도 엔진 내열 코팅 기술이 한참 부족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렇기에 이번 한국의 초고온 코팅 기술 개발 소식이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핵심은 단순 내열이 아니라 섭씨 1300도, 즉 켈빈 1570도 이상의 환경에서 산화와 부식, 급격한 열팽창까지 모두 버티는 금속 코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기존 합금 기술로는 불가능한 영역, 바로 그 경계를 이번 연구진이 뚫어낸 것이다. 티타늄, 지르코늄, 리오륨, 몰리브덴, 탄탈륨 등 5가지 원소를 융합한 혁신적 코팅 소재 개발.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결정 구조와 각 원소별 배합비의 극한 조정까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던 엘리베이터 현상까지 실험 중 발견해 미래 코팅 소재의 잠재력을 입증해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단순 실험실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용 엔진 부품 생산 라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완성한 것이다. 이 덕분에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수십 가지 합금 코팅 조합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기업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차원의 R&D 역량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팅 기술의 혁신이 실제 현장과 산업 전반에 퍼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은 이처럼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국내 방산 기업과 연구진들은 단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을 통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서 진짜 승부수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미국, 유럽조차도 긴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이번 초고온 코팅 기술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한국 방산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와 수차례의 실패, 그리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고리는 항상 엔진이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 러시아, 유럽의 기술에 의존해야 했으며 작은 부품 하나에도 외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최종 조립조차 불가능했다. 두산, 한화 등 국내 대기업조차도 핵심 소재와 내열 코팅 기술이 없이는 아무리 정밀하게 설계된 엔진이라도 수천 시간 연속 운전이라는 세계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 그만큼 내열 합금과 나노 코팅의 세계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내 방산업계는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반격을 준비해왔다. 두산그룹이 16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완성하며 기술 내재화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한층 진화한 초고온 내산화 나노코팅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실험실 수준이 아닌 실제 부품 양산과 적용까지 고려한 수준이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지닌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3년에 걸친 수백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섭씨 1300도 이상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견디는 코팅층의 제조법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GE, 롤스로이스, 프레스, 앤드 휘트니, 사프란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도 코팅과 합금 기술에 수조 원의 R&D 비용을 매년 쏟아붓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엔진 수출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세계 각국은 최첨단 내열 합금과 코팅 기술을 얻기 위해 무수한 비밀 유지 협약과 엄격한 수출 규제에 묶여있다. 중국이 아무리 엔진 복제를 시도해도 서방의 코팅 기술과 합금 배합 그리고 열처리 노하우의 벽 앞에서는 번번이 한계에 부딪혀왔다. 그만큼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열 소재와 코팅 기술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이미 실감하고 있다. 한국은 이 벽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 바로 연구진의 융합과 실용화 전략이 그 해답이었다. 기존의 금속 소재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온도 영역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원소의 배합비와 미세구조, 결정립 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연구팀은 합금과 나노코팅의 상호작용, 산화 방지층의 두께, 결정립 크기까지 컴퓨터로 분석하여 수십 가지 실험을 가상으로 돌려가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다. 이 덕분에 실험실에서 일일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 없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한국의 내열 코팅 기술은 기존의 합금, 코팅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연구팀이 개발한 보론 실리콘 기반 이중 코팅은 고온에서도 나노 결정립을 형성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엔진 부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도탄 엔진, 발사체 부품 등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개발된 1300도 내열 코팅은 미사일 엔진이나 무인기, 단수명 전술무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연구팀이 우연히 발견한 새로운 결정 구조가 기존 선진국 기술보다 더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다양한 금속 원소의 융합과 배합비 최적화, 그리고 나노코팅 기술의 결합 덕분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엘리베이터 현상까지 포착해 한국 코팅 기술이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엔진 핵심 기술 이원 천특허 경쟁에서도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국내 방산산업이 이번 내열 코팅 기술 확보로 얻게 되는 실질적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엔진의 수명, 내구성,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 부품들을 대체하고 엔진 전량 국산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의 실전 운용에서 고출력 장수명 엔진은 항공전력의 근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기존의 단순 국산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기술 자립을 이뤄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국내 엔진 제작사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와 연구기관, 부품 공급망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막혀있던 각종 항공 부품, 유도탄 부품, 무인기 부품 등이 이번 내열 코팅 기술의 적용으로 점진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제품 생산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엔진 수명 연장, 유지 보수 비용의 대폭 절감, 그리고 수출 확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화, 두산 등 국내 대기업이 앞장서고 세종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적 뒷받침을 하면서 산업학계 정부가 긴밀히 협업하는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서방권 국가들이 국가기밀로 엄격히 관리하던 원천 코팅 기술의 일부를 한국이 자체 개발해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술 독립이라는 상징성은 물론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서 한국이 미래 동력 기술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기존 항공 엔진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코팅 합금 냉각 복합 기술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이 엔진 부품 내구성 기술에서 세계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이번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KF-21 개발 현장뿐 아니라 차세대 무인기, 스텔스 윙맨 전투기, 고속 순항 미사일 등 다양한 차세대 무기체계의 엔진 부품 국산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 코팅 기술의 성과로 해성 미사일, 대한 미사일, 무인기 엔진 등에서 기존 러시아산 수입 엔진을 대체하고 실제 전력화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1000파운드급 신형 미사일 엔진 등 차세대 플랫폼에도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기술 자립의 핵심 축이 완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성과가 의미를 갖는 것은 단순히 생산 단가를 낮추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 패권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중국이 아무리 신형 전투기와 무인기를 선보여도 아직까지 서방권의 내열 합금 코팅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실질적 돌파구를 연 것은 방위산업 전체에 강한 자극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 그리고 원천 특허를 쥔 진정한 기술 선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항공기 엔진 기술의 세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폐쇄적이고 치열하다.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이른바 항공 선진국들은 내열 합금과 코팅 그리고 냉각 기술의 설계도를 국가 기밀로 지정해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수십 개의 보안 절차와 법적 장치를 동원하고 엔진 부품 하나를 수출할 때조차 수십 개의 국가 승인과 감시가 따라붙는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 서방의 엔진을 베끼려 했지만 코팅과 합금 배합, 열처리 공정의 핵심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한계를 드러냈다. 외형은 모방할 수 있지만 진짜 내구성과 장수명, 고출력의 벽은 결코 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초고온 내열 코팅 기술은 바로 이 벽을 무너뜨린 첫 신호탄이다. 기존에 알려진 모든 코팅 공법을 뛰어넘어 5가지 이상의 희귀금속 원소를 최적 배합해 완전히 새로운 나노 구조의 코팅층을 구현해냈다. 이 코팅층은 섭씨 1300도를 넘어 1700도 이상의 초고온 환경에서도 산화와 변형, 열팽창까지 모두 견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어떤 기술보다도 한 단계 진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실제 방산 현장과 양산 공정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한화, 두산, 세종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해 산학연이 힘을 합쳐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켰다. 3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원소별 배합비 조정, 나노코팅 두께 조정, 열 충격 테스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실제로 기존 합금 기술로는 1000도를 넘기기 어렵던 엔진 부품이 이번 코팅 기술 적용 후 300도 이상에서도 수십 시간 동안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사일, 무인기, 순항무기, 차세대 전투기 엔진 등 모든 분야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의 가장 큰 강점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함께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제 연구진은 새로운 원소 배합이나 코팅 조합을 일일이 실험하지 않아도 컴퓨터상에서 수십 가지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 아니라 기술 개발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미국, 유럽,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방산 노하우를 단 몇 년 만에 추격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도 이번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 매체는 한국의 초고온 코팅 기술은 미국, 유럽의 방산 기업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 역시 자국 매체를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기술 패권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산업 현장과 실전 무대에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이번 내열 코팅 기술은 단순히 전투기 엔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해성 미사일, 대한 미사일, 각종 무인기 엔진, 단수명 전술무기 등 다양한 방위산업 플랫폼의 코팅 기술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기존 러시아산 수입 엔진과 부품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한국형 설계, 국산 기술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이다. 미사일 엔진의 경우 한 번 사용하면 폐기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고출력, 내열성, 생산단가 절감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내열 코팅 기술의 적용으로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저렴한 미사일, UAV, 무인전투기 플랫폼 개발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KF-21 차세대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고출력 장수명 엔진의 필수 요소로 내열 코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전투기 엔진은 수천 시간 동안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혹독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해야 한다. 기존 합금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영역을 이번 초고온 코팅 기술이 돌파하면서 KF-21의 완전한 국산화, 나아가 KF-21 윙맨형 무인 전투기, 스텔스 드론, 고속 순항미사일 등 미래 무기체계 전반에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기 국산화에 그치지 않는다. 기술력에서 앞선 국가만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은 핵심 엔진 합금 코팅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며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을 독점해왔다. 한국이 내열 코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돌파구를 연 것은 앞으로 KF-21 엔진, 고성능 UAV, 미사일 엔진 등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내 산업계 역시 이번 성과를 통해 수출 중심의 방산산업 구조 전환, 부품 소재 전문 기업 육성, 수많은 일자리 창출까지 예상하고 있다. 산학연 협업 모델도 눈에 띈다. 헌화, 두산 등 대기업은 대규모 생산과 양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세종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원천 소재의 나노코팅, 시뮬레이션 등 기초 연구에 주력한다. 정부는 장기적 R&D 투자를 확대하며 엔진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상용화까지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합금 코팅 조합을 실험실이 아닌 컴퓨터상에서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 앞으로 신기술 개발 속도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초고온 코팅 기술은 기존 서방 기술을 단순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5가지 이상의 희귀금속 원소를 최적 배합해 기존에 없던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고 실전 적용 가능한 내구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KF-21, 미래 드론, 미사일, 그리고 모든 고성능 엔진 기술에 이 노하우가 녹아들며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현장 적용과 상용화 그리고 안정적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다. 연구진과 산업계, 정부가 힘을 모아 단순한 국산화 성공을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원천 기술국으로 도약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특허와 신기술, 부품 소재의 국산화 비율 증가는 미래 수십 년간 한국 방위산업은 이제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기로에 서 있다. 수십 년간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만 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엔진 내열 코팅의 원천 기술을 손에 넣은 것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다양한 무기체계에 본격 적용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 KF-21을 비롯한 미래 항공전력, 무인기, 순항 미사일, 그리고 민간 항공 엔진까지 국산 기술로 완전 무장한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특히 내열 코팅, 나노 합금, 시뮬레이션 기반 R&D 역량의 축적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의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특허와 기술로 승부하는 원천 기술국의 위상을 가능케 한다. 앞으로 KF-21의 실전 배치와 동시에 고성능 엔진, 무인항공기, 초음속 무기체계까지 국산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기술 이전, 글로벌 협력 기회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주권과 미래 경제 안보의 토대가 된다. 물론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초고온 내열 코팅의 대량 생산 체계, 극한 환경에서의 장기 내구성 검증, 그리고 글로벌 특허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가 시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은 이제 남이 만들어준 엔진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미래 항공우주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학연과 정부, 산업계가 긴밀히 협업하며 연구 성과를 현장에 빠르게 이전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한때 꿈으로만 여겨졌던 전투기 엔진 국산화, 세계가 주목하는 초고온 내열, 코팅 신기술, 이제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엔진 기술이 세계의 기준을 다시 쓰는 그날까지 연구진과 산업계,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힘이 모여야 한다. 이번 성과가 씨앗이 되어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방위산업의 성장과 도약,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길 기대한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이제 한국이 직접 그 미래를 써내려갈